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수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태환입니다. 오늘 뉴스의 주요 제목입니다. 첫째는 백신 효력 얼마나 갈까? 둘째는 스페인도 5월 중순부터 백신 파스포트 제도를 도입합니다. 셋째는 중국 공산당이 제13차 인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스페인도 5월 중순부터 백신 파스포트 증명을 가진 여행객들에게 입국을 허용합니다. 뉴스캐스터 아이린 킴이 전해드립니다. 스페인 관광청 마리아 마로토 장관은 오늘 오전 스페인은 5월부터 디지털 파스포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고 안테나 3TV 방송에서 언급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5월 19일부터 열리는 국제관광 페어를 기점으로 여행 서류들의 디지털화를 기획하고 있다면서 그중 한 가지는 코비드 백신 파스포트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팬데믹 규제에서 벗어나 관광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첨언하였습니다. 지난주 그리스 관광청도 코비드 백신 파스포트 소지자의 자유로운 입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영국은 현재의 록다운 로드맵 상으로 보아 5월 14일이 되어야 해외여행 가능한 날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백신 효력이 얼마나 갈까? 이 소식을 아이린 킴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비드19에 걸리지 않기 위해 백신 예방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그럼 백신을 맞고 형성된 항체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의 바이오 케미스트리 교수 루크 오닐 박사가 내놓은 답변을 요약하여 드립니다. 루크 교수는 스코틀랜드와 이스라엘이 내놓은 데이터를 보면 백신에 의하여 형성된 항체가 코비드 바이러스 감염을 줄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의 양도 줄고 있다고 보여지고 결국 우리는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전염병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일단 감염되면 더 이상 감염되지 않거나 예방접종을 받으면 기억피와 T세포가 기억했다가 다시 감염되면 세포가 깨어나서 아프지 않을 정도로 싸워서 감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홍역은 코비드보다 훨씬 안정적인 바이러스입니다. 때문에 돌연변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홍역에 대한 면역은 평생 간다고 합니다. 독감은 다릅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쉽게 변합니다. 이것은 변종에 대항해서 맞은 백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코비드19 면역력이 어느 정도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홍역만큼 길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독감 예방주사처럼 변종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아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다음은 중국 공산당이 지난주 중국인민정치협상대회 CPPCC와 13차 네 번째 세션 중국인민의회 NPC를 개최했습니다. 내용을 빅타 현 뉴스 애널리스트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National People's Congress, 명칭으로 보아도 그렇고 중공의 입법기관입니다. 전국 각 지구에서 산출된 지역 대표들은 3,000명이 됩니다. 그들은 1년에 한 번 베이징에 모여 공산당의 거수기 역할을 합니다. 이번 대회는 13차 전당대회의 네 번째 세션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주요 정책이나 인사 명령 사항을 NPC를 통해서 공개합니다. 예를 들면 홍콩 보안법을 만들어 놓고 실시하기 몇 주 전에 국가 안보를 위한 집행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방안을 통과시킬 계획을 멤버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행사 당일에 해당 법은 만장일치로 통과합니다. 이와 함께 같이 열리는 CPPCC 대회입니다. 시진핑과 6명의 상무위원들은 변화와 정치적 혁신 방향을 논의합니다. 이번 CPPCC 대회의 의제는 14차 5개년 계획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중국의 기술적 야망과 글로벌 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걸머쥐는 계획입니다. 중국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하는 이유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한자녀 정책이었기 때문이란 걸 그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정치협상대회에서는 그런 규제를 푸는 방법도 토의하게 됩니다. 이번 대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년이면 두 번째 임기가 끝나는 시진핑의 세 번째 재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일로 보입니다. 이번 NPC 연설자 중에 흥미로운 말을 한 사람은 공산당 서열 3위인 리 잔슈였습니다. 중국은 회춘을 위해 거인의 큰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됨으로써 중국 공산당 정부는 우리 국민이 기뻐하고 역사에 남게 될 인상적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연설처럼 들리지만 문제는 중국이 원하는 회춘, 리주브네이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규제에 맞서서 좀 더 정교한 경제와 강력한 군대를 개발하고 국내 시장의 성장과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글로벌 리더십을 움켜쥘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권과 같은 문제에는 외국의 비난이나 요구에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권을 앞세운 바이든에게는 상당한 도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들 해군은 서태평양에서 패권을 쥐기 위해 저소득 국가들의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하여 그들이 사용할 항만을 곳곳에 만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북극 바다의 빙하가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열린 항로 개척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만, 홍콩, 신장 지역 등에서 내홍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의 1인당 GDP는 10,000불을 넘어섰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중상위 소득 국가에 올라섰지만 도시와 시골의 빈부 차이는 매우 큽니다. 그러면서도 2035년까지 2만 달러로 끌어올리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경제성장입니다. 중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IT 선진국인 미국, 영국 같은 나라에서 기술을 빼냄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웨이 테크놀로지를 취소시킴으로써 스파이 활동에 제약이 걸렸습니다. 지난주 바이든 행정부의 블링겐 국무장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를 만드는 규칙, 가치, 관계 등 안정적인 국제 시스템에 진지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경제, 외교, 군사 및 기술을 가진 유일한 나라는 중공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우려를 하면서도 인도적 차원의 협상과 협력을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바이든 정부가 걱정스러운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방송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영국의 소리 방송을 찾아주십시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